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박희석입니다. 월간조선 최우석입니다. 오늘은 이제 주말인데 저희가 이제 마감 때는 주말에도 출근을 하기 때문에 좀 이제 복장이 좀 편한데 그거 좀 이해해 주시고요. 갑자기 우리 박희석 기자랑 같이 방송을 찍게 된 이유는 김종인 뭡니까? 전 비상대책위원장인가요? 너무 직책이 많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부터 네. 시작해가지고 네. 그 전에도 많이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분이 지금 윤석열 후보가 이제 선대위를 구성하는데 뭐 전권을 달라 뭘 달라 이제 말들이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답답해서 한번 방송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지금 뭔 말이 그렇게 많은가. 네. 그 사공이 많으면 뭐 배가 산으로 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사공이 너무 많아서 뭔지 몰라도 지금 네. 선대위 출범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구성조차 그렇죠.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건 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네. 선거대책위원회 구성할 때 네. 어떤 얘기 나온 거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 이재명 후보가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았나요? 다 아니, 뭐 이렇게 메머드로. 단 하나도 뭐 이 구성 가지고 그러니까요. 인선 문제 가지고 네. 이런 얘기가 나온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송영길 그리고- 대표도 다 맡긴 거잖아요, 후보한테. 그리고 언론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네. 그리고 그 당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고 한다는 얘기가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네. 없었는데 유독 이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네. 이 이준석, 김종인 이런 사람들이 네. 자꾸 이런 소리를 하고 있다 그겁니다. 근데 여러분도 이제 잘 아시겠지만은 국민의힘 당원에 보면은 대통령 후보자의 지위와 관련해 가지고 딱 돼 있습니다. 네네네. 74조. 네. 대통령 후보자는 선출될 날로부터 대통령 선거일까지 예. 선거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당무 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우선하여 가진다. 그러니까 이게 당 후보가 당 대표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쉽게 그러니까 말해서. 네. 당 후보자로 선출된 날로부터 그러니까 그렇죠. 11월 11일, 네. 11월 5일부터 다음 대선 3월 9일까지 네. 이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의 모든 권한을 당무에 갖고 대해서 네. 모든 권한을 당 대표보다 우선하여 가진다. 그렇죠. 그러니까 최종 결정권자는 윤석열이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당헌입니다. 네. 정당의 헌법.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렇죠. 당헌. 그리고 네. 당 규에는 뭐라고 돼 있냐? 지금 뭐 선대위를 뭐 김종인 씨를 갖다가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안 하면 뭐 진다 어쩐다 뭐 김종인이 정권을 가져야 성적이 좋다 뭐 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당 규에 따르면 또 이것도 어떻게 돼 있냐? 그러면은 대통령 선거대책 기구 규정이라고 있습니다. 네. 당 규에 중앙선거대책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대통령 후보자가 네. 최고위원회와 협의하여 임명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은 네. 대통령 후보자가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고 대통령 후보자가 결정해서 최고위원회 협의입니다. 협의. 네. 협의. 협의 그냥 논의를 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그 결과에 뭐 따를 수도 있고 안 따를 수도 있고 그거는 결정하는 주체는 바로 윤석열입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은 이 윤석열 후보가 당권을 장악했다고 보기도 어렵고 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뭐 당대표란 사람이 네. 김종인의 원톱 체제가 아니면 자기 뭐 지원할 생각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당 대표나 전 비상대책위원장 한마디로 당 대표격 인사였던 김종인 씨 같은 경우에는 이 당원과 당규에 규정되어 있는 이런 규정들을 갖다가 무시하고 네. 외면하고 망각하고 지금 얼토당토하는 얘기들을 하고 있다 그겁니다. 마치 누가 보면은 이 국민의힘 당원들이 또는 국민의힘 그 대선 후보자 선출 투표에 참여했던 국민 선거인단이 네. 이준석을 뽑았냐 우리가 김종인을 뽑았냐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그렇죠. 없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 이제 박 기자는 그거에 대해서 스포츠에 관심이 별로 없으니까 이제 저니맨이라고 있습니다. 팀을 여러 군데 옮기는 운동선수를 저니맨이라고 철새. 하는데 뭐 이제 정치권에서는 근데 이제 저니맨은 나쁜 의미는 아니에요. 그 정치권에서 철새는 나쁜 의미지만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뭐 예를 들어 야구라고 쳤을 때 야구를 잘 못하는데 뭐 팀을 옮기다 보니까 우승팀에 가서 우승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우승 반지가 많은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 저니맨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팀이 우승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저는 김종인 위원장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준석 대표가 김종인 위원장이 선거를 치러야지만 이긴다? 저는 아니 윤석열 후보가 잘 돼서 후보가 됐는데 어떻게 김종인 후보 때문에 선거 이깁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윤석열 후보가 선출된 다음부터 어떤 세력이 네. 의도적으로 네. 언론에다가 네. 총괄 선대위 뭐 총괄이라는 얘기도 없습니다. 원래는 그냥 그렇죠. 선거대책위원장이지. 그렇죠. 그 앞에다 또 총괄이라고 붙여가지고 어쨌든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유력하다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네. 그러면 이게 그냥
언론에서 막연하게 추측으로 했겠습니까? 누군가 흘리는 겁니다. 그 그렇죠. 얘기를.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럼 누가 그랬을까? 그리고 거기에 꼭 을에 따라 붙는 게 킹메이커 김종인, 네. 킹메이커 뭐 전략가, 책략가 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아니요, 전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 김종인의 네. 뭐 셀프 선전 네. 내지는 김종인을 추종하는 모양새를 취하는 내심 네. 그렇지 않지만 그런 사람들의 의도적인 언론 플레이 그리고 네. 그 언론 플레이에 넘어간 상당수 국민들이 마치 김종인 씨가 뭔가 대단한 책략가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게 있는 것 같아서 김종인 씨의 과거를 한번 돌이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지난 영상에서 혼자 네. 찍을 때 김종인을 만약에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윤석열 후보가 영입을 할 경우에는 세 가지 면에서 패착이다. 네. 하나는 대장동 의혹, 부패와의 전쟁을 지금 선언한 윤석열 후보가 저 김종인 씨도 부패 의혹이... 뇌물수수 전과자 네. 김종인 네. 1993년 동아은행 비자금 사건에서 2억 1천만 원을 받은 네. 그걸로 징역 2년 1개월, 유임 6개월인가? 네. 그다음에 집행유예 4년, 네. 그다음에 추징금 2억 1천만 원을 받았던 술의 전과자입니다, 이 네. 사람은. 그렇죠. 근데 다른 상황에서는 뭐 김종인 씨가 비상대책위원장도 할 수 있고 어쩔 수 있고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 네. 상황을 봐서. 네. 근데 지금 이 대선 후보가 부패와의 전쟁을 선언했다 그겁니다. 그렇죠. 네. 공정과 정의, 상식을 네. 얘기했습니다. 지금도 국민의힘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뭐라 나와 있냐면은 네. 윤석열 후보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 딱 처음에 들어가면은 큼지막한 사진과 공정과 상식의 나라를 되찾겠다. 네. 이런 사진이 딱 지금 걸려 있습니다. 네. 공정과 상식의 나라를 되찾겠다고 한 윤석열 후보가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술의 전과자를 데리고 온다? 이것도 말이 안 되고. 말이 안 되죠. 두 번째는 네. 홍준표 의원과의 악연은 익히 알려져 있는 사실 아닙니까? 네, 네, 그렇죠. 홍준표 의원이 동아은행 비자금 사건으로 이 사람을 이제 수사를 냈고 자백을 네. 받았다. 이렇게 하니까 네. 그런 관계 때문에 김종인 씨가 이제 저 박근혜 새누리당 네. 비대위에 참여했을 때 홍준표를 막 축출하려고 그러고 그렇죠. 그다음에 홍준표 의원이 이제 총선 때 이제 공천 못 받고 탈당했다가 복당하려고 그러니까 또 안 된다 원천 차단시켜버리고 네.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홍준표 의원 같으면 김종인이 총괄 선대위원장이면은 네. 속으로는 도와주기 싫더라도 형식상 명목상으로는 이렇게 좀 참여하는 모양새를 취하겠습니까? 안 취하겠습니다. 만약에 안 취하죠. 총괄 선대위원장 안 취하지. 그렇습니다. 근데 네. 안철수한테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네. 맨 처음에는 자기가 무슨 멘토인 양 이렇게 했다가 근데 네? 이제 안철수 대표가 이제 300명 중에 한 명인가요? 네. 90명 중에 한 명인가요? 300명입니다. 300명 중에. 그러니까 300분의 1. 그러니까 뭡니까? 홍준표와의 원팀, 안철수와의 야권 단일화 네. 이런 것들을 다 버리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재명과의 어떤 경쟁 구도에서 네. 이재명이 가장 취약점이 될 수밖에 없는 어떤 부패 의혹, 네. 이걸 갖다가 난 버리겠다. 이거하고 같은 겁니다. 그럼 네. 대체 뭘로 싸울 겁니까? 그러니까 김종인 씨를 내세워서 싸울 겁니까? 그러면 뭘 내세우냐 그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종인 씨는 그 여론조사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아주 옛날 때부터 자기가 이제 공부하고 좀 해왔다고 하더라고요. 측근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누가 이길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게 네. 예를 들어서 말이 안 됩니까? 지난 총선을 앞두고 제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김종인 씨를. 네. 이거 좀 뭡니까? 선대위원장 한다 안 한다. 그때 했죠. 예. 했는데 그 사람이 또 그때도 얘기한 게 이렇게 가면은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과반까지는 아니지만은 네. 그래도 그 정도 가까운 의석을 얻을 것이다 했습니다. 네. 그럼 그런 면에서 보면 김종인 씨가 여론조사 전문가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대선으로 그러면 압축해서 보시죠, 그러면.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무슨 박정희 정부, 그 다음에 전두환 정부 국보에도 참여하고, 네. 노태우 정부 때는 이제 보사부 장관도 하고, 청와대 경제수석도 하고, 네. 청와대 경제수석 할 당시에 동아은행 비자금 그거 사건에 연루되고, 그걸로 2억 1천만 원 받았다. 그걸로 이제 징역 그거를 받은 건데, 네. 집행유예를 받은 건데, 어쨌든 이 사람의 정치 이력을 보면 킹메이커하고는 전혀 거리가 멉니다. 왔다 갔다는 잘했는데, 네. 그러니까 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이 사람이 13대 총선에서 관악구에 나가서 이해찬한테 졌습니다. 졌죠. 네. 그 뒤로 이제 청와대 그 경제수석 하다가 동아은행으로 이제 야인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정치권에 들어온 게 2004년 3월에 네. 새천년 민주당, 그러니까 너무 열린우리당하고 갈라지고 네. 난 다음에 새천년 민주당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와서 비례대표 의원을 합니다. 네. 그리고
비례대표 의원 했는데 2007년에는 대통합 민주신당 정동영을 지지 선언을 하고 거기 선거운동을 도와줬습니다. 네. 그리고 또 갑자기 이제 그런 게 있어서 우리 박 기자가 킹메이커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 거군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이 사람의 선택도 그렇고 그쵸, 네. 이 사람의 이력도 그렇고 킹메이커라고 부를 만한 대목이 단 하나도 없다. 그다음에 보시면은 2010년 안철수 신드롬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2011년도 뭐 서울시장 선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김종인 아까 얘기한 그거 뭐 막 안철수 어쩌고 저쩌고 안철수가 그때 선거에 나왔습니까? 그러면 2012년 선거에 안철수가 나왔습니까? 안 나왔지 않습니까? 맨 처음에 안철수를 택했다가 그다음에 새누리당으로 갑니다. 네. 원래 이제 그때 당시에 한나라당. 네. 근데 박근혜 비대위가 생기고 나서 새누리당으로 이름 바꿨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이 비대위에 참여를 합니다. 네. 이 비대위에 참여한 걸 놓고 김종인 씨는 마치 자기가 박근혜 대통령을 만들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선전하는 것 같은데 네. 말이 안 되는 게 그 비대위원이 9명인가 그렇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뭐 김종인, 그 다음에 이준석, 네. 또 손수조, 네. 또 누구 있었지? 중앙대 법대 이상돈, 어.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그 중에 한 명일 뿐이고 우리 국민은 김종인이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때 그냥 뭐 좀 나이 든 경제학자인가 보다 이 정도. 근데 이 사람이 마치 자기가 킹메이커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그러면 대선 국면에 들어서가지고 총선에서도 무슨 역할을 했는지 알 수가 없지만 네. 대선 국면에 그리고 이렇습니다. 박근혜 비대위 들어가 보면 이 사람이 이렇게 표정 뚱 해가지고 이러고 앉아 있습니다. 맨날. 네, 네. 그럼 그 사람 그거는 자기 얘기가 안 통한다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거는 좀 이제 보완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취재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당시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제 붙지 않았습니까? 이제 결국엔 2012년도에 네 처음에는 무난하게 박근혜 대통령이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철수한 변수가 등장을 해서 뭐 이렇게 약간 삐걱대고 있었죠. 그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생각을 한 겁니다. 아젠다를 먼저 잡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생각해낸 게 이제 경제 민주화예요. 네.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을 돕는 그 주변 참모들도 교수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근데 경제 민주화라는 용어를 가장 처음 썼을 겁니다. 아마 김종인 씨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원 저작권자가 누군가에 네. 대해서. 뭐 어찌됐든 뭐 국내에 나온 논문, 특히 이제 김종인과 관련된 논문 보진 못했지만 어쨌든 그 원작자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게 알려진 것도 그러니까 왜 김종인 씨에 대해서는 다 알려집니까?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런가 하고 확인하면 딱 명확하게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왜 모든 게 다 킹메이커로 알려지고 뭘로 경제민주화 저작권자로 알려지고 그러니까 기사 쓰려면 이제 확인됐다라고 써야 되는데 이게 알려졌다. 그러면 이거는 실체가 불분명하다 그거. 그렇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교수들의 추천을 받아서 아마 비상대책위원으로 영입을 한 모양이에요. 근데 거기에 와서 대통령이 당선되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막 지지율 높고 하니까 자기 의견을 좀 낸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총선 전까지는 이제 비대위 체제로 돌아갔으니까 거기에 비대위원으로 참여를 했지만 총선이 끝난 다음에는 이제 비대위 체제가 아니라 사실상 뭐 대선 후보 선출은 안 했지만 그렇죠. 사실상 이제 대선 경선 국면으로 들어가고 그때 당시에 새누리당 경선 후보들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박근혜 후보만 솔직히 말해서 기억이 경선 나죠. 경쟁력이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는 상황에서 그럼 김종인 씨가 뭘 했느냐? 한 건 있습니다. 그냥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위원장. 네. 근데 이 대선 캠프에 무슨 위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네. 그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네. 행복추진, 그러면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으로서 김종인 씨가 어떤 역할, 어떤 활동을 했는지 혹시 기억나는 거 아니, 있습니까? 저는 이제 분란만 기억이 나는데요. 뭐 대선 끝나고 나서 맨날 인터뷰하시고. 대선 끝나고 말고, 대선 과정에서. 그러니까 정확히 대선 과정에서 사실 박근혜 대통령밖에 안 보였죠. 그 사람 개인 플레이를. 당시에는 이제 뭐냐면. 김무성. 네. 그때 김무성 의원이 당시 의원이 어디입니까? 부산인가? 네. 거기 가가지고 그 노무현 김정일 2007년도 그 대화로 녹취록 녹취록 그걸 이렇게 읽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막판에 가서.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때 당시에 자타가 공인하는 거는 박근혜 킹메이커는 김무성이다. 그랬어요. 그런 평가가 있었죠. 뭡니까? 선대 본부장으로서. 네, 맞아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만약에 그때 당시에 박근혜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을 한번 돌이켜보면은 만약에 박근혜 그 캠프에 행복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김종인 씨가 없었다고 한다면 박근혜 후보를 안 찍었겠습니까?
찍었겠죠. 그러니까 그럼 킹메이커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아니에요. 뭐 김종인 씨가 어디 가서 여당을 공격하는 문재인 후보를 공격하는 이걸 한번 했습니까? 아니면 어디서 대선 자금을 많이 끌어갖고 왔습니까? 아니면 어디서 정책 공약을 뭔가 이렇게 국민들한테 신선한 충격을 안겨줄 만한 공약을 한번 내놨습니까? 뭐 알려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놓고서 맨날 킹메이커로 알려졌다. 그리고 보시면은 2016년도 이 사람이 이제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아니라 대표를 합니다. 대표. 네. 왜 대표인지 모르겠는데 대표를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비례대표 2번을 셀프 공천을 줬습니다. 네. 자기한테. 네. 그랬더니 이제 막 정청래인가? 하여튼 이 당내 친문 세력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네. 어떻게 쫄을 수가 있느냐, 저 사람이. 네. 해가지고 나 안 해 해가지고 이제 자기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맞아요. 그랬더니 이제 문재인 당시 이제 뭡니까 고문 네. 더불어민주당 상임 고문이 올라가지고 이렇게 이제 좀 하라고. 근데 그 이후로는 사실상 실권이 없다. 얻는 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만천하에.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때 당시에 총선에 이긴 게 과연 김종인 씨 때문입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데 저는 그러니까 영향력이 없다고 봐요. 이거는 네. 사실상 문재인의 선거였지. 그러니까요. 아니, 사람들이 문재인을 보고 네. 더불어민주당을 찍지 누가 김종인 씨를 보고 찍습니까? 지금 웃긴 게 뭐냐면 잘 보세요. 지금 지지율 나오는데 아무리 컨벤션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윤석열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오차범위 밖으로 이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후보를. 네. 그거는 윤석열이 좋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지금 김종인 오지도 않았는데 지지율이 이렇게 높은데. 그리고 뭐냐면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16년 4월 달에 있었던 총선입니다. 거기에서 김종인 씨가 명목상으로는 뭐 비상대책위원회 뭐 그걸 이끌었다고 치더라도 실권은 하나도 없는 그거였고 네. 총선에 이겼는데 그때 제 기억이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더불어민주당이 122석? 네. 뭔가 그렇고 그다음에 새누리당이 121석? 한석 차이였어요. 차이였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이게 여기서 총선에서 이겼다 손 치더라도 네. 이걸 갖다가 문재인 킹메이커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대선은 이때로부터 1년 8개월 뒤로 예정돼 있었고 네. 김종인 씨는 이미 이 총선이 끝난 다음부터는 아무런 권한도 없고 아무런 추종자도 없고 아무런 계파 기반도 없는 그냥 비례대표 의원 중에 단 한 명일 뿐이었습니다. 네. 이 사람이 국회의원으로서 무슨 활동도 별로 한 적이 없습니다. 네. 이 사람은 결국엔 나갔습니다. 탈당을 했습니다. 그쵸. 국회의원 그만두고. 네. 그리고 그 뒤에 대선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사람도 그 와중에 대선 출마했지만, 선언을 했지만, 네. 일주일 만에 다시 번복했지만, 다시 또. 그러면서 안철수한테 갔습니다만, 어쨌든, 근데, 문재인 대통령 당선에 이 사람이 단 1이라도 기여한 바가 있습니까? 객관적으로? 없다고 그겁니다. 근데 어떻게 킹메이커냐? 네. 그리고 또 어떻게 윤석열 선대위,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이 사람을 계속, 언급할 수가 있느냐? 무슨 근거로? 이 사람은 킹메이커도 아니고, 이 사람이 무슨 정치적 기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처럼 무슨 지역 맹주도 아니고, 대체 이 사람이 뭔데 지금 이 사람 아니면 윤석열이 대선에서 지고, 국민의힘이 정권 교체를 못하고,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그런 주장을 대표적으로 하는 게 이준석 대표인데, 예. 이준석 대표에 대한 얘기는 저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준석 대표를 중심으로 예. 그렇게 한번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박 기자 얘기가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확인된 얘기입니다, 다. 못 믿으시겠으면 한번 인터넷 찾아보시면 되고.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